안녕하세요. 주식망고입니다. 지난 한 주간 너무나도 불편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주제는 우리를 몹시도 불편하게 한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단 지금의 결론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시죠? 문제가 됐던 기존의 2천억 달러의 중국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율은 10%에서 25%로 올랐고요. 추가적으로 3천억 달러 정도 되는 수입품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중국 측은 좀 강경한 노선이었던 것 같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역 협상이라는 게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미국에서 수입하는 여러 가지 농산물과 항공기에 대해서 전면 수입 제한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도 둘은 여전히 추가적인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이런 거지 같은 결론이 나와버렸어요. 사실 너무나도 거지 같아서 예상보다 좀 충격이었는데 다행히 이미 지난 한 주간 주식시장은 많이 하락을 해서 가격에는 많이 반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초부터 거의 모든 레포트와 기사들은 미중 무역 협상이 굉장히 잘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입을 모았고요. 그러한 기대감이 주가를 바닥에서 30-40% 정도 올렸어요. 근데 막상 현실화가 되다 보니까 결과는 정반대가 나왔고 주가는 많이 하락을 했고 수급은 비었고 환율은 올랐고 굉장히 거지 같은 상황에 우리가 또 다시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욕도 나오고 열받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생각들은 이제 그만하고 상황 판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도대체 트럼프는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 왜 이런 트윗을 했을까? 일단 총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고요. 첫 번째, 원래 그런 놈이다. 제일 맞는 말 같지 않나요? 항상 트럼프가 책도 내고도 했었지만 사실 협상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는 막 으름장을 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얻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도 협상 사례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역시 이번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막판에 막 뒤흔드는 이런 행동. 근데 트럼프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생각을 해보면 경제 지표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았다. 1분기 GDP도 좋았고 최근 50년 내 미국의 실업률이 최저치다. 이렇게 경제가 좀 뒷받침되다 보니까 역시 미국이 세계 제일이야. 이런 생각이 약간 트럼프에게 자신감을 또 북돋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고 있고요. 원래 그런 놈이다가 정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설프게 합의를 했을 경우에는 내년 대선을 봤을 때 더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국민이든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사람은 굉장히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약간 어정쩡하게 합의를 했어? 지적재산권과 관련돼서 법제화가 뺀 안고 없는 찐빵으로 뭔가 합의를 했다? 이럴 경우에 트럼프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더 사람들이 열받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멋대로 하고 있는 스타일인데 왜 얻지를 못했느냐 이렇게 약간 어중간한 합의가 사실 내년 선거를 생각했을 때는 더 독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1분기 경제 지표가 좀 괜찮았잖아요. 기존에 제가 주식 망고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름 약간 자신감도 좀 생겼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약간 협상 막판에는 법제화는 좀 이렇게 약간 뒤를 빼는 이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가 강경하게 나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세 번째는 이건 또 약간 개인적인 해석이지만 연준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연준의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막 비판을 했었잖아요. 트윗으로.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해야지 너네 왜 그러냐. 이런 식의 반응이었는데 약간 이렇게 약간 상황을 어렵게 꼬아놓음으로 인해서 파월의 입장에서는 경제 지표가 향후 둔화될 가능성에 노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압박하는 수단. 요거까지 생각을 했을까? 요렇게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떤 입장인가?
일단은 강경한 상황인 것 같고요. 겉으로는 강경했지만 사실 힘의 균형이 맞진 않잖아요. 중국이 말하는 무역 협상에서의 밸런스라는 게 사실 역사적으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뒤돌아 놓고 봐도 힘의 배분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 밸런스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앞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향후 추가적인 대응을 하겠죠. 가장 문제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하고 있는 저 같은 주식 투자자 입장이 정말 사면 초과에 처해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과 무역의 규모가 크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싸울 때 사실 우리나라가 제일 피해가 보지 않을까. 항상 이런 여론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작년과 다른 부분이 있고 개인적으로 좀 기댈 수 있는 부분은 연준의 통화 정책이 우리가 작년 10월에 두들겨 맞았을 때와는 좀 다르다라는 측면인 것 같아요. 사실 관세 폭탄이라는 게 일종의 사건인 셈이잖아요. 물론 어떻게 경제 지표나 추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라는 부분에 공감은 하지만 어쨌든 일종의 사건인데 연준의 통화 정책과 관련된 방향, 스탠스, 뭐 금리 인하, 금리 상향, 뭐 이것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유동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고 당장 내일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또 주식을 바라볼 때 주식이 실적과 수급의 함수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급이라는 게 사실 보면 유동성이고 또 유동성을 쥐고 흔드는 게 바로 연준의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가 사실 좋은 국면은 아니지만 오히려 역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또 조금씩 싹 틔울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작년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지만 사실 관세는 1차, 2차, 3차로 뚝뚝뚝 떨어졌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작년 10월 달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는 사실 파월이 고집을 많이 부렸었잖아요. 매파적인 의견을 많이 내면서 시장이 충격을 받았었고요. 결국에는 파월이 그러한 고집을 꺾었죠. 스탠스를 매파적에서 완화적으로 바꿨어요. 근데 그런 경험을 본다면 이번에도 파월이 최근에 회의에서 이렇게 약간 경제가 굉장히 괜찮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약간 코멘트를 조금 기대했었는데 전혀 그런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었죠. 근데 이번에 이렇게 관세 폭탄이 뻥 하고 터지고 추가적으로도 더 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겨놨기 때문에 앞으로의 통화정책 회의에서는 약간 경제 지표의 둔화, 뭐 글로벌 경기 둔화, 미국의 둔화 이런 얘기에 대한 우려감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것 또한 트럼프가 바라는 바와 같이 연준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시장을 볼 때 호재가 악재가 되고 악재가 호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악재적인 상황 속이지만 이미 주가는 관세가 폭탄이 떨어졌을 때의 상황을 대비해서 가격의 반영을 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당장 오르진 않겠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을 살펴본다면 향후 기대 언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관세가 떨어질 거야 라고 으름장을 놓는 상황과 관세 이미 떨어졌어 라고 하는 상황에서 주가는 어디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까요? 항상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으름장을 놓는 상황에 더 민감하게 가격에 반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다른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 추가적으로 주가가 더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이 현실이 되면서 실망하고 다시 기대감이 생기고 지금은 기대감이 현실과 맞부딪혔을 때 져서 실망감으로 변해버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기대감이 싹트고 시장에 긍정적인 기운이 또 흐를 수 있을 때가 또 오겠죠.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번 주에는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았고요. 다음 주에도 이것과는 다르게 좀 더 재밌고 더 좋은 소식으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주식망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